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폴스타 4 출시 현장입니다. 폴스타가 2를 시작으로 3, 4, 5, 6까지 총 5대의 라인업을 펼치는데 그 중에 가장 잘 팔릴 차예요. 보기만 해도 엄청 예쁜데 이거 사실 중국에서도 모터쇼에서 벌써 공개를 했고 디자인이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 글로벌로는 출시를 하지 않은 차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정식 사전 예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실물로 보는 거는 처음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오늘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 4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요즘에 시국이 좀 엄정해요.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엄청 안 좋은 때인데 그래서 이 차는 전기차 요즘에 되게 불안해하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먼저 살짝 알려드리면은 전에 폴스타 2가 전 세계 16만 대가 판매가 됐잖아요. 그 중에 화재가 났던 차가 한 대도 없대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 CATL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라고 불안해하긴 하지만 CATL은 사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일단 가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 가격 6,69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어떤 수준이냐면은 유럽에서는 한 8,500만 원 수준, 그리고 미국에서도 7,500만 원 수준에 팔리고 있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6,69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격적인 측면까지 감안해가지고 같이 살펴볼게요. 디자인 살펴볼게요. 앞모습 예뻐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거 먼저 살펴볼게요. 뒤로 와보세요. 뒤로. 이걸 먼저 봐야 돼. 왜 뒷모습을 먼저 보냐면은 이 뒷모습 보이세요? 유리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리창이 없어요. 지금 이 차는 처음 공개했을 그 당시부터 뒤에 유리창이 없는 거가 굉장히 큰 이목을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뒷유리창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해결했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차의 특징을 아셨을 거예요. 아주 미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폴스타가 추구하는 가치가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강조할 부분은 아주 강조하고 없애고 싶은 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버리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적인 요소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폴스타 4를 딱 이렇게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의외로 예쁩니다. 사진빨이 되게 안 받는 차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 앞에 헤드램프겠죠. 폴스타의 CEO가 토마스 잉엘렌트라 그래서 볼보의 그 토르의 망치를 만들어낸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자이너가 CEO로 앉아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 근데 그 토르의 망치를 버리고 이제는 듀얼 블레이드 헤드램프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진 봤을 때는 약간 중국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이게 또 예쁘다는 거지. 이게 약간 폴스타가 사기야. 애플 같아. 그러니까 잘 만든 공산품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좋은 소재를 활용하고 최대한 그 디테일들이 뭉쳐있을 때 덩어리감을 좋게 만들면서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이 좋거든요. 폴스타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쪽은 되게 깔끔하게 이어지는데 이런 선들은 또 굵게 이어지면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이어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옆부분에 이 전체적인 스탠스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A필러가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밀려와 있어요. 여러분, 이 차 작은 차가 아닙니다. 이 차 크기를 살펴보면은 4,800mm가 넘어가지고 이 차의 경쟁차로 꼽히는 테슬라 모델 Y GV70, 그러니까 GV70의 일렉트릭 버전이 이 차랑 정면으로 상대하게 되는데 일단 그 차들보다 가격이 좀 경쟁력이 있고요. 이런 크기에서도 훨씬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급을 뛰어넘는 크기를 가졌다는 거고, 이 차의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쿠페형 SUV를 폴스타만의 디자인 언어로 다시 해석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차는 이렇게 긴데 전고는 경쟁차들보다 100mm 이상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싫어하는 거, 디자인에 잡아먹힌 실용성, 그건 나중에 실내에 들어가서 머리 공간 얼마나 확보했는지 보시고요. 일단 옆에서 보기에 이런 라인들은 너무나 예쁩니다. 약간 독특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쿠페형 SUV를 떠올렸을 때 루프가 앞에서부터 이어져서 여기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뒤쪽까지 루프라인을 이어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쿼터글라스도 생각보다 귀엽게 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내 공간이 그래도 좀 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하고요. 여기 플러시 도어 타입이 돼 있고 차체 표면의 색깔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놨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클레딩 같은 것들, 가니쉬를 덧대 놓으면서 SUV지만 좀 얇아 보이게 슬릭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약간 독특한 거는 요즘에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로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부러거든요. 지금 폴스타는 예전 폴스타 2 때부터 썼지만 프레임
스테인리스 사이드 미러를 써가지고 이거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거든요.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했네요. 근데 독특한 거는 아래쪽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반자율 주행이나 그런 기술력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추가로 달아놓기 위한 장치로서 이렇게 두껍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옆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독특한 점은 폴스타가 전부 다 이렇게 스펙을 옆에다가 스티커로 붙여놔요. 나중에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좀 하긴 하는데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도 떨어진 사례는 없어서 스티커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배터리가 100kWh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는 후륜 구동 싱글 모터 버전이기 때문에 20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써 있네요. 그리고 휠도 볼까요? 듀얼 모터 버전은 피제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EV가 들어갔네요. 이거 새로 나온 타이어거든요. 이런 새로 나온 타이어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차 그때 구조를 살펴봤는데 안쪽에 흡음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전기차를 위한 기술들을 많이 접목했다고 해요. 전기차 타이어로서 필요한 덕목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요소를 품고 있는 건데 전기차는 처음부터 토크가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바닥을 잘 쥐고 있어야 돼요. 접지력이 높아야 되는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음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면 소음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과제까지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타이어가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실제로 타봐야 되니까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뒷모습 아까 처음에 왔던 것처럼 이 폴스타4의 가장 디자인적 특징은 이 뒷모습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유리창이 없죠. 그리고 옛날에 볼보 향기가 좀 나던 이런 리어램프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폴스타만의 본격적인 디자인을 많이 녹여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페형 SUV잖아요. 이런 루프라인이 뒤에서부터 유려하게 떨어져서 이 꽁무니까지 루프라인이 유려하게 떨어지는데 단순히 디자인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실용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는 거를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위로 올라간 공간만큼을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유명하죠? 토르박스 넣어놨네. 이게 지금 두 개를 쌓아서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차가 얼마나 되겠어요? 일반 세단은 일단 안 되고요. 쿠페형 SUV들도 이 위쪽의 공간이 부족해서 약간 협소하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인데 얘는 지금 무리 없게 들어갔네요. 보면은 지금 이 앞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뚫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뚫어서 만약에 원한다면은 2열 시트를 눕혀가지고 거의 1500리터가 넘는 크기의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막는다면은 여기 공간, 딱 트렁크 공간 분리된 공간으로서만 활용을 하더라도 500리터가 넘는 크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래쪽을 봐야 돼. 생각보다 아래쪽이 공간이 많거든? 열어보면은 아래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바닥 매트를 더 아래로 늘려가지고 이런 위쪽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로 더 많이 뚫려 있는 거, 깊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차 닦는 걸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루프라인을 깎아놓은 차들은 실내 공간이 걱정인데 폴스타2가 다 좋았지만 실내 공간이 되게 아쉬웠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어떨지 빨리 실내 보겠습니다. 와, 실내 좋네. 폴스타4 이제 실내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기대 이상이다. 이게 폴스타2 때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달리는 성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을 운전자 콕핏에 맞춰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는 게 컨셉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스타2가 CMA 플랫폼을 쓰면서 내연기관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 터널 같은 것도 굉장히 불쑥 솟아 있었고 배터리를 여기 안에다가 더 넣으면서 그런 공간적인 측면, 실내 공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폴스타4는 SEA 플랫폼을 쓰죠. 새로운 플랫폼을 쓰면서 진짜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뽑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전에 그 폴스타 디자인에서 훨씬 더 많이 발전시켜 놓은 부분들이 딱 눈에 띄는데 앞에 대시보드를 이건 지금 나파가죽이 들어가 있네. 근데 대시보드는 직물 소재로 되어 있어요. 폴스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차를 나중에 폐기했을 때 100% 재활용할 수 있냐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 그리고 실제로 재활용을 해서 만든 그런 소재들로 실내 공간을 꾸미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고급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폴스타는 그런 타협을 하지 않고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 거죠. 일단 이런 알루미늄 소재들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거고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에 직물 소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 요소들 잘 해놨고요. 아래는 약간 거친 소재의 직물을 써가지고 같은 직물임에도 이런 소재감을 약간 다르게 하면서 보는 재미까지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에어컨 송풍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기 예쁘네요.
아래쪽엔 가죽이야. 우리가 보통 그 친환경 소재들 생각하면은 가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폴스타는 가죽을 쓰지만 가죽을 공급하는 농장들의 동물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뭐 추적해가면서 좀 좋은 품질의 가죽을 납품받으면서도 동물의 복지를 신경 쓰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자동차 실내에 가죽만큼 고급감을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폴스타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만카돈 스피커 1400W 정도의 출력을 가진 빵빵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일단 가운데 커다란 화면을 넣어 놓으면서 예전에 폴스타2에서 봤던, 그리고 요즘 전기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각종 토글 스위치, 그리고 공조 장치 같은 버튼들을 다 이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볼륨 노브만 바깥에 꺼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터치감 같은 것들 괜찮아요. 쓰기 나쁘지 않고, 여기 티맵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도 한국에 맞게 잘 해놓은 거고요. 폴스타2 때 약간 실망을 하셨던 분들이 뭐냐면은 여기 앞에 계기판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를 좀 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폴스타 타시는 분들이나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앞에 계기판을 어떤 그 LCD를 달아가지고 서드파티로 달아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얘는 그런 화면이 앞에 딱 달려 있습니다. 추가로 달릴 때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좋고, HUD도 야무지게 달려 있고요. 여기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거 우주 덕후 분들은 약간 혹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 폴스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북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이런 감성들을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다가 많이 녹여놨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앰비언스 써있죠. 금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행성 사진들 보는 것도 되게 막 감동이잖아.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 행성들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변경해 줍니다.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다른 것들은 일단 이 수납 공간이 이전 폴스타2 때보다 많이 확보된 게 보이죠. 새로운 플랫폼을 쓰면서 이런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도 컵홀더 2개 야무지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여기에 암레스트도 있는데 꽤 커요. 근데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또 마련했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완전히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이 나파 가죽 시트를 골랐을 때는 이 헤드레스트 안쪽에 하만카돈 스피커 그게 몇 개가 더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사운드도 되게 빵빵할 것 같은데, 이런 건 나중에 시승차를 구해가지고 따로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2열 공간이에요. 넘어가 보시죠. 자, 2열 공간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또 다 프레임리스 도어네. 이런 것들도 되게 깔끔해 보이고, 일단 타볼게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 높이가 좀 높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공간 무슨 일이냐 진짜. 와, 생각보다 훨씬 넓다.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그 폴스타 공간 때문에 실망하셨던 분들은 진짜 폴스타4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실내 공간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사람이 내리면서 좀 뒤로 밀어놓은, 그런 최대로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확보해요. 저 앉은 키가 큰 188 성인 남자입니다. 앉았을 때 제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남잖아요? 이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머리 공간이에요. 이게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뒤에 구조물 같은 것들을 원래 쿠페형 SUV를 만들 때는 사람 머리 위에서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했던 디자인에 잡아먹힌 활용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물들을 뒤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머리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 전고, 이 높이가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에요. 경쟁차들이랑 비교해서도 정말 많이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머리 공간을 뽑아줬다는 거는 상당히 잘한 부분이고요. 이런 소재감 같은 것들, 가죽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해줘가지고 고급감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뒤쪽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쿼터 글라스가 되게 답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큰 개방감을 주네요. 문을 열었을 때는 쿼터 글라스가 얼굴을 가려줘가지고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도 좀 전해주고요. 닫았을 때는 쿼터 글라스가 있어가지고 개방감을 어느 정도 챙겨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내 공간에 인색하던 폴스타가 경쟁차들도 안 챙겨주던 이 2열의 리클라이닝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심지어 전동이에요.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높였을 때 이 정도? 높였을 때도 그렇게 많이 서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 눕히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꽤 편한 각도를 만들어주고요. 이게 제가 또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 뒤쪽에 답답할까봐 걱정했던 게 있었어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뒤쪽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답답하긴 합니다. 뒤에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되게 답답하긴 한데, 이게 폴스타가 디자인적으로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던 건 뭐냐면은 뒤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줬어. 이게 또 약간 고급스럽다. 직물에 반사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 앞에 프렁크도 마련을 해놨죠.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기대한 것 치고는 되게 작아요. 한 13L라 그러는데 생각보다 아담한 사이즈지만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6,69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7,19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듀얼 모터가 되게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작 가격부터가 보조금을 50%밖에 못 받는 가격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듀얼 모터가 다시 보이는 건데, 7,190만 원이면은 이 듀얼 모터를 장착해가지고 출력을 무려 544마력까지 뿜어내는 차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폴스타, 역대 폴스타 중에 가장 빠른 차라고 하는데 3.8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의 성능을 품은, 그리고 이 정도의 공간을 품은 새로운 폴스타가 등장한 건데, 생각보다 경쟁자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저렴한 출시 가격을 맞추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했고,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훌쩍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차가 약간 경쟁자가 없이 혼자 독주하지 않을까, 그런 상품성을 갖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폴스타가 또 굉장히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스타 4 이렇게 실제로 둘러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